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도 론무어의 머니라는 책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듯이 잠재된 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잠재된 부를 현금화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어떻게 잠재된 부를 현금화 시킬 것인가. 현금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재된 부, 이 부를 어떻게 현금화를 시킬 것인가. 론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최고의 자산은 당신이에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움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에게 투자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된 그 재능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때, 그것이 기회가 왔을 때 탁 낚아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라. 당신은 당신의 최고의 자산이다. 현명하게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선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얻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얻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돈은 당신이 성장하는 속도로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에 매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운동이 필요하시면 운동을 하시고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으시면 책을 읽으시고,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유튜브로 강연을 들으시고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정말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책에 그 관련된 책 10권 이상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내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능력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재능들 있잖아요. 그 재능들을 계속 쌓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나에게 주어질 기회가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곽 선생님, 곽 팀장님,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되세요? 나한테 이렇게 여쭤봤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너무 오징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이거는 아직은 제 능력 밖의 일이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많은 내공도 없었고, 성장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민폐여서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어요. 남편, 아이들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면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론무어가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을 하라. 자기 인식을 하라. 본인에 대한 장점은 뭐야? 너 단점은 뭐야? 잘 알고 있니? 너 장점은 그럼 어떻게 살리는데? 단점은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너가 에너지를 정말 열심히 발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뭔지 아니? 너에게 이 불씨를 확 당겨줄 만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니? 그리고 너의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그런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감정이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너무 기쁜지, 어떨 때 내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가 정말 이럴 때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 이런 거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고 계시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야 자기 발전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종이에다가 적을 그 기회가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적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 바빠. 이거 조금 나중에 하지 뭐. 이건 너무 지금 잘 못하겠어.
나 단점 뭐지? 장점 뭐지?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뭐지? 이거조차 생각하시기 싫으신 건 아니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도전하셔야 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가장 직장을 다니기 싫고 이직을 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다라고 해요. 인정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인간관계로 맺어진 직장 생활에서는요, 상사든 부하든 아니면 그 팀원이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야. 잠재된 게 있잖아. 넌 무조건 프로젝트 따올 거야. 라는 이런 인정이 있을 때는, 그래, 나 조금 힘든데, 일이 조금 많은데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근데 그 인정이 없다면, 베이스의 바닥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 그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꼭 인정해 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배울 때만이 점점 더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자기 인식은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부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교육. 배우라고 얘기를 드렸죠. 두 번째는 자기 교육이에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받고 있는가, 본인 생각 위주의 행동을 자제하기 위해 균형을 잡아줄 적절한 팀원에게 둘러싸여 있는가, 혹시 주변에 내일하고 답할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가, 당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멘토의 도움은 받고 있는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오디오는 듣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뇌를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음식으로 채우고 있는가. 앞으로 앞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하고 각 질문의 답변에 1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교육이요.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아직은 강연자로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내공들이 많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봐야 할 유튜브 리스트라든지 책 리스트를 꾸준히 검토를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끈기 있게 밀고 붙이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책 한 10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즐길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기 교육에서의 주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분야에서 여러분들 책과 오디오 프로그램을 보시라는 거예요. 책에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고요. 앞뒤가 맞지 않거나 문법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들이 정말 전력 질주를 하세요. 그리고 문구 하나, 어미 하나, 그 문장의 연결 하나하나 그 마디마다 굉장한 정성을 기울이고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까지 다 끌어다가 책에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은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강연, 워크숍, 세미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보시기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강연을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관련 영상들도 보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 다음이 코치와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들 롤 모델들이 있으세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 분야의 롤 모델을 꼭 한번 정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갔던 발자국을 그대로 쫓아가더라도 80%의 그 나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것들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멘토를 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데요. 단돈 1,000원이라도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매진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무료 강연 같은 게 있으면 참가비 10,000원이라도 꼭 받아요. 1,000원이 될지라도 꼭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책임감이 부여가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1,000원 투자했지, 여기에 10,000원 투자했지, 아 귀찮지만 좀 가야 되겠어 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토나 멘티 정하시고 세미나나 강연들 많이 쫓아다니셔서 배우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김미경 강사님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김미경 강사님께서 오프라인에 어떤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날이 되게 춥고 비도 눈도 오고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미경 강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집에 있는 것들보다 너네들이 훨씬 나아. 너네들은 움직여서 나오기라도 했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거든요. 저조차도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귀찮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너네들은 꼭 성공할 거야. 너네들은 뭐라도 할 거야. 오늘 뭐라도 얻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셔야 되세요. 그리고 조금 귀찮거나 그렇더라도 강연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꼭 가셔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협업하라. 똑똑한 사람들, 왜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본인도 바뀌게 돼요. 그 긍정이 넘쳐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정이 넘쳐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업무에 누구 탓을 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잘 될지 잘 모르겠어. 누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잘 될까 못 될까, 아, 나 혼자 가는 길이 너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거는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거나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 실수를 줄여나갔는지에 대해서 꼭 되짚어 보시면은 그만큼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네트워크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부터 받고 그들도 나에게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과 인맥을 꼭 쌓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정기, 다큐멘터리, 유튜브 동영상 시청, 팟캐스트 청취 이런 것들 꼭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가 많은 발행물 들을 읽어보시라고 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구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행의 의문을 제기하고 집중하여 청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책을 한 번 볼 때 내가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고요. 2번 볼 때, 3번 볼 때 모두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이 강연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강연이 나에게 너무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은 조금 소장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한번 그 목차에서요, 내가 꼭 읽고 싶은 부분만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번씩 되짚어 보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서 이런 것처럼 몇 가지 책들은 구비를 해 두신 후에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경험하기예요. 경험하기.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일어서서 나가세요. 일어서서 나가세요. 저도 사실은 운동을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끊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왔다 갔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책을 읽거나 이럴 시간들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에 집에서 계속 저 혼자 홈트레이닝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안 되겠다. 당장에 가방을 싸고 요가와 필라테스를 등록하러 갔거든요. 그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 자세가 잘못됐구나. 내가 여기가 왜 4번, 5번 척추가 붙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 자세는 뭐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일일이 전문가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되든 안 되든 경험하세요. 경험하시고 나면 꼭 경험하시고 나면 이게 틀렸다 맞다가 내 눈으로 몸이 알아요. 몸이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신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 필요 없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 읽어도 본인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발전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들이 아무리 가져다 줘도요, 아무리 읽어도요, 감동도 약간의 울림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짧은 한 구절이 나에게 꽉 꽂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되세요. 교육과 경험은 다르다. 경험은 배우고 배운 걸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응용한 걸 완벽히 가다듬는 시간이다.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응용하고 응용한 걸 완벽히 가다듬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당신은 빠르게 충분히 일을 잘하는 걸 목표로 삼아라. 처음에는 지금 당장 지금은 빠르게 일을 잘하는 것부터 잡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벽함보다는 뛰어남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시면서 완벽함을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결과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롱무어는 인맥 네트워크를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인맥 네트워크를 쌓아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 주변에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훌륭한 사람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 옆에는 권력을 서포트해주는 배우자가 있었고요. 성공한 기업가들 옆에를 보니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롬무어는 주요 투자처가 부동산이었대요. 부동산을 자신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고 어느 땅이 좋아, 어떤 건물이 좋아, 뭐 이게 좋아를 찾으러 다니는 게 핵심적인 일이고 여기 핵심 가치가 있는데 자기가 뭐 집을 관리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누가 손님이 올 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맥 네트워크,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두라는 거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웃소싱해서 그들과 일을 분배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혼자서 모든 닭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능한 한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가능한 한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그것이 저항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결과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요,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많이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누가 집안 청소 좀 해줬으면, 누가 집 반찬 좀 해줬으면. 그래서 도우미 분들이 생기는 거고, 왜냐? 내가 청소한 데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회사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반찬 가게, 네, 저녁에 반찬 하나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더운데 서서 뭔가를 만들고 볶고 끓이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찬 가게들도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웃소싱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학습 과정과 멘토에 쓸 비용 전략이란 전략한다는 명목으로 혼자서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건 전적으로 시간 낭비이다. 그리고 만약에 밟는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더뎌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코치, 멘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꼭 구축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멘토를 정하라는 거예요. 멘토 정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멘토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굽이 가서 알아냈던 그 정보를 멘토의 한마디로 답을 확 끌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멘토가 있다. 단지 우리들 중 일부는 그런 경험이 없이 조언을 해주는 무자격 멘토에 둘러싸여 있다. 당신은 좋은 멘토와 나쁜 멘토 중 누구를 원하는가? 물론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겠지만 이미 가보고 경험해본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새로 열어놓은 길을 따라가면 그들이 이미 밟아왔잖아요. 그들이 밟아온 길을 걸어가면 시간, 실수, 문제의 80% 이상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런 분들 없으세요? 제가 오전에 강연을 들었을 때 나는 뮤지컬을 사실은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어서 가기는 했는데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다들 뭐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어가지고 제가 배우는 배에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저는 이쪽에 실력이 없나 봐요. 재능이 없는데 이걸 계속 해도 될까요? 라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답은 그거였어요. 원래 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다 그렇게 느낀다고. 그러면서 쌓이다 보면 그게 네 거가 되는 거야. 그게 한 10년쯤 쌓여서 깨우칠 때가 돼야 되는 거야. 다들 재능이 없다고 느껴. 하다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 몇 명을 빼고 나서는 그 분야에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믿고 끝까지 가보셔야지 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해 봐야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나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이 든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하시고 그때도 정말 늦지 않아요. 깨달아도. 여러분들 뭐 대학생 때 대학교 학과가 나의 평생을 먹여 살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대학교 학과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에너지가 끝이 나요. 끝이 나서 동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배운 거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 있고 즐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여겨지신다면 조금 더 가보세요. 끈기를 가지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이쪽 분야에서 내가 사업을 잘못 시작했는 것 같아. 여기서 뭔가가 조금 잘 안 좋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쪽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된 사람들 분명 있어요. 그 정도는 만드시고 그때 다른 걸 옮기시더라도 옮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멘토를 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어떻게 견뎌냈는지가 잘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온 실수나 시간이나 문제들의 80% 이상을 경험하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시는 거죠. 지름길로.
네. 그리고 계획하고 보고 행하고 검토하고 반복하라. 당신이 물질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계획하래요. 나는 계획, 실행, 반복 그리고 목표 설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뜻이다. 처음에 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재정 목표만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년 내 목표와 계획을 세워왔다. 내 계획은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변했다. 계획, 비전, 목표를 세울 때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길 바라는지 여부와 남기고 싶은 유산, 보여주고 싶은 모든 분야의 물질적 재산, 자선활동 분야, 부모와 가족의 목표, 사업과 개인의 금융 목표, 망한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주요 영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모양이나 모델, 휴가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을 돕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킥보드가 되게 필요했거든요. 첫째 아이가 킥보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나 킥보드 있어야 되는데 킥보드 다시 사기는 그렇고 이거 어떡하지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쓰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잠재의식에서 누가 줄 것이다. 누군가가 저희 아이에게 킥보드를 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킥보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돕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걸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잡는 거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해요.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일 꼭 찾으시고요. 거기서 꼭 매진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